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신경망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works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이죠.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Who have been called.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이렇게 서로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왜 경주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무척 사랑했대요. 근데 거북이가 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건 겁니다. 우리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 보자고. 근데 거북이는 뭐 그냥 뭐 무덤덤하게 한번 올라가 보지 뭐 하고 이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토끼는 올라갈 때 자기가 먼저 올라갈 거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좀 쉬었죠. 거북이가 저 뒤에 오는 거 바라보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눈을 뜨고 자는 척 하면서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거북이가 내 옆에 지나갈 때 거북이가 나를 깨우면 이렇게 같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했어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혼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동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이 토끼와 거북이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이 산꼭대기 올라가는 목적이 제 생각에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토끼는 올라가다가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뒤에 와요. 자기가 틀림없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거북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맘 놓고 낮잠을 잔 거죠.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거북이는 내가 바닷가에만 살았는데 내가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저 산은 어떤 것인가? 그 절대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만 이기면 됐습니다. 거북이가 저 멀리 오니까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상대적 목적이었고요. 거북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절대적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왕이었지만.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이기길 원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추적했죠. 그게 다른 겁니다. 다윗은 절대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절대적 목적이 있었고요. 왕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죠.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해치고자 할지라도 그는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거죠. 사울 왕은 상대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대적 목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대적 목적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러한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학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찾아가는 이번 학기 또 대학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대학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들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또 새로운 거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배운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3강 신경망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이 시간에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이용해서 우리 작업하는 것을 마지막 예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틈틈이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보면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 한번 한 코드 같아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요. 여기 보면 데이터셋 가져오는 것도 간단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keras.dataset import mnist 그리고 이렇게 mnist load data 하면은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함께 옵니다. 여기 xtrain, ytrain 하면은 xtrain은 그 input 샘플들이고요. ytrain은 input에 대한 레이블이죠. 타겟 값.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xtest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이고요. 요 ytest는 그 이미지들의 각각의 그 값들, 레이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xtrain, ytrain. 그러니까 5개, 처음에 있는 5개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그려보는 그런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실행해보면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벌써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텐서플로우도 한번 가져오고요. 텐서플로우도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 중에 중요한 부분 TensorFlow, Keras, Dataset, MNIST Data 이렇게 MNIST Load Data에서 데이터셋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앞에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뒤에는 모델을 다 만들고 나서 모델을 밸리데이션, 검증할 때, 테스트할 때 쓰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그림이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만 개고 이 그림 하나하나가 28 by 28. 그 다음에 Ytrain은 뭐겠어요? Ytrain은 그냥 간단히 6만 개긴 6만 개인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간단히 그냥 답만 나와 있습니다. 5041 레이블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쉐입을 프린트해 볼 수 있죠. Ytrain도 마찬가지입니다. Ytrain도 6만 개 당연히 매치되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array가 6만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train의 그 length는 Ytrain의 length와 똑같아야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assert, make sure 하는 겁니다. Xtrain,
그 이미지가 6만 개 있는데 그 6만 개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만 우리가 한번 프린트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이렇게 막 숫자들이 막 있어요. 0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큰 숫자들이 이렇게 253 뭐 이렇게까지 있네요. 0부터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example 2에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 28 by 28 이미지 하나잖아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줄을 맞춰서 프린트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프린트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포맷 구문을 사용해서 하나의 숫자당 3칸씩 차지하도록 여기 %3D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픽스 숫자 하나당 3칸에다가 프린트해라. 여기 3칸씩 여기 3칸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인에서 한 로우를 읽어와서 28 로우겠죠. 그래서 한 줄씩 그 한 줄에 있는 픽셀 하나씩 그래서 28개가 이쪽에 있고요. 밑으로도 28개가 있겠죠. 28 by 28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 대충 오자가 나와 있죠? 오자가 여기 0는 까만색이고요. 여기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밝은색입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matplotlib, pyplot, splt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프린트, 인버트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칼라맨만 그레이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반전돼서 나옵니다. 음영이 반전돼서. 근데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요즘 와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프린트 할 때 까만 잉크를 여기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잉크 세이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 가로 세로 28 by 28은 총 784개죠. 28 by 28은 바로 784개의 인티저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숫자의 범위에 세워진 하나하나의 픽셀마다 여기 픽셀이라고 합니다. 여기 픽셀 하나하나마다 다 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while 레이블에서 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6만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5라는 겁니다. 5. 이게 Y 트레인이에요. Y 트레인. 여기 맨 첫 번에 5가 프린트 됐죠. 그 다음에 6만 개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파이썬이 이렇게만 프린트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는 인풋 이미지 6만 개가 있고 아웃풋 레이블이 6만 개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 트레이닝을 해갖고 모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가 0부터 255까지 있잖아요. 한 바이트 이미지 픽셀들이 그 값의 레인지거든요. 이거를 다 정규화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0부터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X 트레인, Y 테스트. 검증 세트도 하는 김에 다 이렇게 숫자를 다 255로 나눠 갖고 0부터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각각의 그 데이터 범위가 다 다르면요. 그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하고 다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축약되도록 스케일링을 다 합니다. 그런 거 보고 데이터의 정규화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야죠. 익스클루시브 OR 할 때는 뉴런 2개에다가 그 다음 레이어에 뉴런 1개 레이어 2개로 했죠. 여기서도 레이어는 2개입니다. 은닉층과 출력층. 그런데 이제 은닉층에 X1, X2
값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이 두 개가 아니라 784입니다. 28 by 28. 은닉층도 상당히 그 뉴런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했죠. 그 다음에 출력층에는 뉴런이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잖아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어떤 거에 맞는지 그 답을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 익스클루시브 OI에서는 여기가 하나인 것은 0냐 1이냐 그럼 하나만 있으면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뉴런 하나 갖고는 0부터 9까지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뉴런을 10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0부터 9까지.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만약에 5라는 숫자가 답이면 이 5가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숫자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확률 0부터 1 사이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확률 1. 근데 이게 제일 높은 확률이 나와야 정답이겠죠. 그러도록 여기 웨이트를 다 조정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이제 알겠죠? 근데 여기 왜 128입니까? 여기는 10이고 10인 거는 이유를 알겠죠? 784도 이유를 알겠죠? 여기는 픽스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닉층은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128개 해도 되고요, 100개 해도 되고요, 64개 해도 되고, 그렇게 뭐 200개 해도 되고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맞춰야 합니다. 휴리스틱하게 경험적으로 이 뉴런의 개수를 맞춰갑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설계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28 by 28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2차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펼칩니다. 0부터 783까지죠. 여기서 플래튼을 합니다. 28 by 28을 784로 플래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가 여기 등장하죠. 128 뉴런입니다. 거기에 또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드랍 아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출력층 레이어는 뉴런이 10개 있죠.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소프트맥스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요 끝에는 10개 중에 하나 답을 내야 되잖아요.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프트맥스를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렐루를 사용해도 되고요. 다른 거 시그모이드 같은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으면 이것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이 뉴런들이 많잖아요. 웨이트도 많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런들은 레이지해져요. 레이지.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20%를 빼버려라. 그리고 20% 없이 나머지 80%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20%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을 해갖고 오버피팅 너무나 이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오버핏 되지 아니하도록 너무나 딱 맞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드랍아웃은. 다음에 한 번 더 드랍아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하기. 그 다음에 모델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아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약간 변형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내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여기 손실함수인데요. 손실함수는 이렇게 몇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ategorical cross entropy. 그 다음에 모델 출력이 정수라 그러면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이런 걸 쓰고요.
one hot encoding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binary classification, 우리가 지난번처럼 exclusive OR 같은 거는 binary cross entropy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 학습하기. 여기 보면은 fit이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fit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epoch 5 여기 보통 이제 10 정도는 하는데 여기는 5만 해냈나요? 우리 10 해볼까요? 10. 앞에부터 한번 실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고, 여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레이블 프린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정규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를. 여기는 그 다음에 컴파일,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쓰고요. 에러 펑션, 로스 펑션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이제 에포크를 돌리는 겁니다. fit,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합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스도 나오고 바로 애큐러시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91%네요. 95%. 10번을 하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학습을 진행할수록 손실이 작아지고 정확도가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실이 점점 작아지죠? 굿뉴스입니다. 애큐러시는 점점 올라가죠? 98%까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98.55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벨리에이트 하는 겁니다. model.evaluate,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떤 데이터셋을 썼습니까? Xtrain, Ytrain을 썼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가져올 때 X 테스트, Y 테스트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할 때는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써서 우리가 모델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98%가 나왔죠. 꽤 많이 나왔죠. 여기 우리가 모델 학습할 때는 98.55가 나왔는데 여기는 98.12가 나왔죠. 약간 적게 나왔네요. 그쵸?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게 나오죠. 여기 트레이닝은 이게 이제 지금 테스트한 것보다 더 애큐러시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약간 오버피팅 된 겁니다. 약간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잘 훈련된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피팅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뭐 99.99% 나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버피팅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팅이 돼야 이런 새로 가져온 X 테스트, Y 테스트 같은 것도 잘 그 트레이닝 셋에 핏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NIST 데이터셋 숫자 인식을 위한 코드.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잘 정리해 봤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몇 줄입니까?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여기 임포트 하는 거, 데이터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에 모델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정하는 거, 컴파일, 그 다음에 핏하고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면 됩니다. 6줄. 이 임포트 하는 것까지 한 뭐 7, 8줄. 한 대여섯 줄이면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뭐 한 번 더 돌리나 봅니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좀 더 해봐야 돼.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여러 가지 액큐레이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해볼 때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 요 섹션을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델 시퀀셜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컴파일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돌릴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랜덤 넘버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으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액큐러시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낮아지고 뭐 약간씩만 변하더라도 이게 디버깅 할 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랜덤 넘버를 발생하긴 하는데 항상 똑같은 랜덤 넘버를 발생해라. 그러한 셋업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늘 같은 값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 거하고 똑같고요. 제가 요거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poch 10.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출력을 하면 여기 마지막 accuracy가 뭐예요? 0.9912. 아까보다 높네요. 99%네요. 9912가 다시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해서 돌리면요.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9912였죠) 0.9912. 아까 우리 앞에서 epoch 10 했을 때 그 값이 얼마였나요? 9855였습니다. 9855. 끝에 가서 9912, 뭐 13, 15, 뭐 1, 약간씩 숫자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지나 했더니 9912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또 프린트 해볼 수 있어요. history keys. 여기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 안에 키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면 로스하고 액큐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하고 액큐러시가 나왔고요. 이렇게 숫자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제가 코딩을 다 해놔서 여러분들 그냥 실행만 해보면 돼요. 여기 액큐러시겠죠? 1에 가까이 가는 거,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 10 에포크까지 가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것을 이벨리에이트 해야 됩니다. 모델을 이벨리에이트 합니다. 해보니까 여기 모델 이벨리에이트, X-테스트 가지고 이벨리에이트 한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나왔어요? 98% 나왔죠. 아까 저기서는 99%가 넘었죠. 근데 여기서는 9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가 적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트레이닝 한 거는 오버피팅 약간 된 거죠. 1% 오버피팅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오니까 여기는 97.9, 98% 액큐러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고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요. 오버피팅. 그러니까는 훈련할 때 그게 뭐 100% 맞았다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 할 때 밸리데이션 검증 단계에서 반드시 100%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뉴런 노드를 숨기는 작업을 합니다. 드랍아웃. 노드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많은 웨이트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빠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웨이트들이 부지런히 피팅하려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완성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다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웨이트들도 같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7%였었는데 98, 99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드랍 아웃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하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해봤고요. 어느 정도 98%까지 맞춘다. 뭐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또 예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새로운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프리딕트 하는 겁니다. 예측.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델 프리딕트하고 X 테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Y 햇이 나오잖아요. 그럼 Y 햇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 그 아웃풋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해보면 이것도 10,000개 있죠. 그 다음에 Y 햇은 10,000개인데 각 샘플마다 10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0개, 로우가 10,000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1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Y 햇 하나에 값이 10개 있고요. 이게 10,000개 있는 거예요. 10,000개. 그 중에 첫 번째 샘플이 요겁니다. 요거는 못 가요. 첫 번째 샘플은 못 가요. 그러면 그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 Y 테스트 하면 되죠? Y 테스트. Y 테스트의 첫 번째 그 값이 뭔지 계산,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레이블이죠, 레이블. 지금 우리가 Y 첫 번째 한 거는, 요거는 지금 우리 테스트한 거고요.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게 어떤 숫자면 숫자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 샘플에 대한 예측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10개 나온다고. 이 네트워크 우리 그렇게 구성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이거 10개잖아요. 이거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가장 높은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 값 중에서 제일 다 찾아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과를 테스트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한 겁니다. 우리 10,000개를 집어넣지 10,000개 답이 나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프린트 해본 겁니다. 첫 번째 프린트 해보니까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요거 프린트 해보면 알 수 있죠. 답을. 그럼 여기서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뭐가 답인지? 여기서 가장 큰 숫자의 인덱스가 답이에요. 여기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값이에요? 0, 1, 2, 3, 4, 5, 6, 7, 8, 9. 어떤 인덱스가 가장 큰 숫자예요? 이건 적죠. 뭐 거의 제로죠. 이것도 0.0000136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가장 작은 수. 뭐예요? 여기 있네. 1. 이거는 0.99죠. 0.99. 제가 한번 0.99.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여러분들 요걸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보려고 그래. 0.99죠. 다른 숫자들은 만약에 여기가 3이 있으면 0.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0.0099. 근데 여기가 1이면은 바로 이제 소수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0.99.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숫자입니다. 이게 제일 큰 숫자.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가 뭐예요? 7, 8, 9. 7이죠. 7. 그러니까 이게 7입니다. 한번 요거 레이블을 프린트 해볼까요? 요거를 프린트 7이 나왔죠. 7.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바로 예측한 거죠. 7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y 햇을 보고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y 햇은 우리 구했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0,000개를 가지고 for 루프 돌려갖고 이 인덱스 중 여기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큰 인덱스를 찾아내죠. 큰 값의 인덱스. 이게 7번째, 8번째죠. 그러니까 7, 8, 9. 요거의 인덱스를 구해내야 됩니다. 요 10개를 비교해갖고 가장 큰 숫자의 인덱스. 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산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물론 y hat 0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됩니다. 왜?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최대값을 가진 요소의 인덱스를 찾는 코드, 이렇게 코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y hat 0를 max value로 놓고 그 다음에 max 인덱스를 0로 놓고 이게 첫 번째 거니까 이제 그거 값을 다 비교해서 y hat에 들어가 있는 10개의 숫자를 다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인덱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럼 7이 나와야 되겠죠. 7이 나왔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펑션이 있어요. 펑션. 그게 np argmax. 그래서 y hat 0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7이라고 값을 리턴해 줘요. 편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0를 집어넣지 말고 y hat을 집어넣으면 또 이것도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00개 있잖아요. 근데 이 10,000개는 이렇게 못 찾아줘요. 여기다가 뭐 다른 옵션을 집어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일단 우리 argmax 펑션을 알잖아요. argmax 펑션을 아니까 최고 인덱스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10,000개를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predict라는 거를 empty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enumerate y hat을 갖다 저기 10,000개 있잖아요. 10,000개. 10,000개를 각 한 개 한 개마다 argmax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append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0번 돌아가면 답이 다 나오겠죠. 근데 10,000번 우리 프린트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5개만 프린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 10,000개 해보니까 앞에 있는 거 5개는 72104예요. 한 10개 해볼까요? 한 10개 해볼까? 10개 정도에 우리 할 수 있겠죠.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다 근데 숫자들이 나머지 숫자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0로 표시되는 겁니다. 라운드업 해갖고. 그리고 가끔가다 1이 있고요. 1이 섞여져 있고 어떤 때는 약간 여기 높은 숫자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높여볼게요. 뭐 한 30 하면 될려나? 그럼 이제 가끔가다 이제 1이 아닌 숫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벌써. 여기 있잖아요. 그죠? 000, 0.0007, 0.993. 뭐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숫자의 확률 요거가 답이겠죠. 그래서 0, 1, 2, 3, 4, 5. 5가 답이 되는 거죠. 5.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만 하이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0,000개를 다 했는데 어떤 때는 이 틀린 거가 있어요. 레이블하고 프리딕티드하고 값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못 판단한 거죠. 그게 이제 accuracy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10,000개 중에서 몇 개나 일치하지 않느냐, 이 프리딕트하고 레이블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accuracy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제가 이런 멘트도 써놨는데 위와 같은 코드를 npmax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 줄로 코딩하는 문제가 학기 말 테이크홈 시험에 일부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서너 줄 되는데 석 줄인가요? 넉 줄인가? 요거를 한 줄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 argmax를 사용하면요 한 줄로 딱 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오늘 AI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